그냥 그녀의 세계 8회차 이거 8회차 계속 좀 오래 보고 있는데 목소리가 좀 밤새가지고 목소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다는 소망마저도 원래 이거 하려고 아까 전에 게임은 이거 하려고 잠 깨려고 한 거였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이번에야말로 혜아 씨를 사주실 수 있다. 이 드는 순간이었다. 비혼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 끔찍한 사이버 종교에서 빠져나 어머니와 지부장 건적 유지 퍼포먼스에 희생당하는 우비. 마지막에 경찰 사이렌을 울리며 사건이 끝난 게 아닌가 싶은 열리지 않았다. 그건 거기서 더 남은 지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유리가 알려준 교차점을 사용하면은 비혼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피가 핥힌 상처에서 쇠고스에 맞은 멍이 든 곳을 갈 수 있도록 긴팔을 입었다. 무릎에도 맞았던 것 같은데 병을 통해서 이미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문제가 없었다. 혜아 씨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 성과와 긴 옷으로 어떻게 부상을 숨겨보자. 모처럼 유리하에 있는데 혜아 씨 쪽에 유리에게 아깝적을 가져버리면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왔어? 혜아 씨 쳤지. 아니요. 에이 이 사람은 칼로 찔려도 뭐라 말 못하겠는데.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서 내 뱃살을 잡아당기는 혜아씨. 들어보세요 혜아씨. 이거 유리가 잡힌 게 아니라 아니, 유리가 잘못한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큰 상처는 없습니다. 얼핏 뭐가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거 다 승치기고 올 때 병원에서 검사 받아왔는데 큰 치료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혜아씨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생긴 건 네 몸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신경 써서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분명히 그렇죠. 그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가 걱정돼서 울었어.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혜아씨? 혜아씨가 내게 다가와서 내 단추에 손을 댔다. 벗어. 그 경찰서 불러도 될까요? 얘는 예? 벗으라고. 긴팔. 상처 가리려고 입은 거잖아. 아니, 혜아씨 날씨도 아직 더운데 상처를 감싸 놓으면 더 안 좋아. 유리한테 복수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벗어.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무게감 느껴지는 혜아씨의 말. 뭔가 불안하면서도 뭔가 심한 것 같은 참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일단 주춤주춤 긴팔을 벗었더니 발음 진짜 여기 혜아씨가 뒤에서 꼭 껴안아줬다. 등에 따뜻한 손길이 닿는다. 아, 사과는 됐어. 상처 자세히 보여줄래?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평소라면은 만약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장난스럽거나 일단은 엉큼한 척 할 텐데 오늘은 너무 진지하다. 지금까지 당한 거에 비해서 특출나게 큰 상처도 아닌데 한동안 내 상처를 살피던 혜아 씨는 플러스 몇 장을 가져와서 덧붙이더니 한동안 쉬어. 또 나랑 놀자. 노는 게 혹시 칼 가지고 노는 그런 말씀하셨다. 저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혼 세계 들어갈 방법 찾아서.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상당한 몸으로 들어가서 또 뭘 하겠어? 아니 혜아 씨, 저희 지난번에 그쪽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다 눈치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도 기억할 텐데. 기억 안 나요. 일주일 전에서 기억 안 난 것 정말로 같은데. 나갈 방법이 생겼다 해도 네가 다친 상태라면 나 너 보내줄 생각 없어. 그리고 혜연 씨가 내 팔을 붙잡고 꾹 누르더니 그대로 한지영 침대로 끌고 넘어졌다. 괜찮아요?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치고 온 거잖아. 그쵸? 나 기분 상했어. 오늘은 쭉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위험한 것 같은데 일단 방송 끄고 갈까요?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무는 혜연 씨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다. 그럼 뭐 오늘은 쉬자.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네. 그럼 뭔가 놀 거 없어? 응? 응? 불안했던 분위기는 언젠가인데 활짝 웃으며 달라붙는 혜연 씨. 오늘은 놀아야 할 반장인가 보다. 그럼 영화라도 보실래요? 영화? 공포 영화. 어떻게? 그동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쪽에 영화를 틀어보려고. 그래서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냥 노트북은 아무리 배터리가 큰 걸 가져와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또한 구형 노트북은 작동시켜도 실행되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고려해서 마련한 게 이놈이에요. 대령 센터에서 구한 구형 노트북에 좀 요즘 쓰는 외장 배터리를 박아 넣었다. 호환이 하도 애매해서 좀 고생했지만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서 마침내 성공했다. 그리고 하여튼 영화는 이쪽 세계에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던 것뿐이다.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야, 네. 아이 잘했어. 나 달달한 목소리 못 내겠거든요. 참아주세요. 이발을 쭉 잡아당기면서 미소 짓는 혜연 씨. 흥세도 돌아온 걸까? 어떤 게 제일 길어? 어떤 영화를 보고 싶냐 물어보더니 혜연 씨는 뜻밖에도 가장 긴 영화를 요구했다. 이해되지 않는 한도 아닌데 이쪽 세계가 있느라 오랫동안 즐긴 컨텐츠가 없어서 노트북으로 동영상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즐거운 모양이다. 그렇다면은 일기화 하면 충분한가? 난 주저없이 대형 스케일 판타지 영화 시리즈를 감독을 존중해 하기로 했다. 스타워즈는 아니겠지 설마. 영화 침대에 이리저리 밀어 노트북 올려놓고 컨트롤 쳐서 어둡게 만들었다. 신경 군것질거리를 늘어놓고 좌석이 된 침대로 올라가서 이불을 덮자 혜연 씨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쏙 들어왔다. 완전 가깝게. 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일단 영화에서는 이제 스킨십 금지고요. 네. 가급적 많이 설명해 줄래? 괜찮으세요? 보통 그런 거 싫어하던데. 싫으면 그만하라고 말할게. 또다시 의도를 알서는 요구. 하지만 혜연 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걸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 영화가 시작되고 혜연 씨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보다는 그걸 설명하는 내 얼굴이 주로 보고 있었다. 내 팔 꼭 껴안으며 그날은 결국 하루 종일 영화만 봤고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즐거웠다. 혜연 씨의 탈출이 늦어진 것 같아 불안하긴 했지만 이렇게 쉬운 시간 날도 있어야겠지. 하지만 나는 시작일 뿐이야. 오케이 서버스 늘어났네요. 이제 거의 엔딩 다 와가네요. 이 정도면은 진짜로. 생각 이상으로 혜아씨 영화에 많이 흥미가 보였기 때문에 장르에 따른 반응을 해보기로 했다. 스릴러 영화.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들어간 반응. 근데 진짜로 안 좋게 끝나가지고. 어째 범인이 피해자를 무시무시하게 추적한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부분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 실제로 쫓아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범인 대화하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거요? 목을 긋는다 쳐도 중간에 목뼈에서 걸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작은 칼로 저렇게 깔끔하게 절단하는 건 힘들고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이런 여자친구 좋아해요? 딱 죽이는 거 얘기한 여자친구 좋아해? 아니야 아무것도. 괜찮아요, 여자씨. 가끔 뒤늦게 이미지 관리를 시도하는 게 포인트. 한가지 SF 영화. 저거 실제로 촬영한 거야? 문이 안 가나 보네. CG예요. 스크린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CG 비주얼에 압도된 모양.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이것도 좀 옛날 영화인데 밖에 나가면은 4DX 영화관 가요. 그게 뭔데? 아까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졌다. 그리고 에이 그것을 봤어? 아주 잘죠. 이후 몰래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동작을 따라하거나 하다가 나한테 걸렸다. 뻔한 짓을. 로맨스 영화. 주인공들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딱 봐도 서로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왜 사귀질 않는 거야? 이거는 나 공감합니다 진짜. 제발 좀 사귀어주세요. 시작부터 절대로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닌 코멘트. 알겠어? 저런 건 딱 2번까지야. 처음엔 감동적이라도 2번째는 성가시고 3번째부터는 얘 또 이러냐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벌써 찾아주는 사람이 지치는 것도 생각해줘야지. 공경에 처한 주인공 한쪽이 자신을 찾을 만한 힌트를 남겨놓고 어디론가 dom착한 후 다른 주인공이 그 공경을 전부 알아서 해결해놓고 다른 주인공을 찾아내 감동을 돌아오고 너무 오버인데 저건. 어의 사랑은 힘들 것 같다. 다시 나오는 공포영화.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귀여워. 안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하는 척하지 마. 화면 보고 이야기하죠. 예. 평소엔 더한 걸 보는데 왜? 영화보다는 어째 내 얼굴을 시선에 떠지지 않는다. 보는 내내 괜히 툭 쳐서 놀래키거나 이 밤을 불어넣곤 했다. 저거 딱 봐도 길게 무서운 장면인 것 같은데? 야, 주인공은 이거 왜 들고 온 거야 도대체? 걔도 못 보잖아. 이리 와. 안겨도 돼. 좋아. 안기려고. 가져. 남주야. 할 만한 것 같지만 그래도 혜아 씨 품으로 다 입은. 저걸 봐. 귀신이 복도에 불을 하나씩 끄면서 천천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와, 사라진 듯 하더니 그 설명하지 마세요. 잡아당길 줄이야. 무서운 실루엣을 먼 곳에서 보여주다가 상상 못할 스피드로 달려드는 거 설명하지 말라고. 좋지 않아? 혜아 씨 싫어하지 마세요. 그럼 직접 보면 될 텐데. 안 보고 있었구나 남주야. 남주 안 보고 있었구나. 살짝 뺨을 붉힌 채 위험해 보이는 정도로 미소를 짓고 있는 혜아 씨. 이거 보면은 내 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던가. 새로운 취미에 눈을 떠버리면 내가 곤란하다. 괜찮아. 네? 내가 계속 손잡아줄 테니까. 혜아 씨. 영원히. 영원히가 무섭거든요. 꼭 우선 한마디 붙이셔야 지성이 풀리세요. 혜아 씨의 평으로 따지면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지만 난 패스하고. 그리고 혜아 씨의 반응은 가장 좋았던 건 드디어 나왔어. 애니메이션이구나. 애니메이션이었구나. 포켓몬스터 그 장면. 덕후는 덕후다. 어디 가도 덕후는 덕후다. 다음날 요리 가르쳐 줄래? 탈출은요? 하루 만에 뭐 그렇게 나아졌겠어? 아니 그래도 싫어?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시제로와 요리도구를 가져와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만들어 먹었고
사실 유리 씨 여기 쪽 처음에는 팔면적이었지만 갇혀서 버리니까 골자 따라했다. 그걸 자꾸 왕 하면서 먹여 주고 하고 먹여 주기만 했다. 야, 그냥 바보 커플인데. 또 다음 날 전에 방탈출 카페라는 걸 이야기한 적 있었지. 이쪽 주변이 거기보다 더 분위기 있지 않아? 탈출 좀 하세요 제발. 심지어 여긴 진짜잖아. 아 탈출 좀 하세요 진짜. 진짜 탈출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귀신 보러 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무서운데 저 귀신 무서워합니다. 안 지켜줄 거구나. 3명 상대면 5명까지 시간 벌게요. 귀신이면 못 지켜드립니다. 그럼 광고 안 해. 내가 너를 지켜야겠네? 예?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또 안기겠지 주인공.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예. 바로 좋아하는 거 봐. 이미 하루 종일 병원 세계 쪽에 탐사 다녔다. 항상 이상으로 살벌한 풍경이 많다. 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잖아. 그런 날들이. 다시 오늘이야말로 오늘은 피곤해. 이리 와. 맨날 싫어. 하루 종일 안고 뒹굴자. 현식에 붙잡혀 침대로 끌려 들어갔다. 야, 근데 왜 하트는 하고 있어 맨날? 네. 근육에 힘 좀 줘봐. 왜 힘주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한동안이나 이어졌다. 스파링 해볼래?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현 씨는 명백하게 투기 종목 경험이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어째 습관적으로 뺨 클러치 나온다 했지. 고 뭔가의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실수라며 내게 어느 정도 부상을 입혔다고? 미안해. 괜찮아? 아 일부러 이제 앞 다치기. 무슨 소리야? 이런 부상일수록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좀 더 쉬자. 맨날 그래? 탈출은 다음에. 남자도 눈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기억을 잃었다. 울고 싶어한다.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너가 읽힐 정도로 심각하게. 지난번에도 이랬지만 그때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게 원인이었다. 지금은 명백하게 길이 뚫려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이 든다는 게 사실 영상을 치기 위해 같은 게. 하지만 굳이 여기서 이럴 탈출할 루트로 나와 있다. 방법도 알고 있다. 법문적인 문제이고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건 탈출한 뒤에도 한 거 없지 않은가? 근데 굳이 탈출을 보려하면서 가지.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조금만 더. 저번 판에 희나 씨도 없어진다 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희나 씨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염장지를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유리에게 지금 상황을 상담했더니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썩은 표정이 되어 있었다. 그때 이후로 결국 희나 씨는 유리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었다. 유리가 사실은 유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딱히 부를 이름도 없고 헷갈렸기 때문에 그냥 유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형! 우리가 아무리 형제의 연을 맺었다지만 그래도 이런 상담은 좀 아니지 않아요? 좀 더 적응 안 되니까 그만둬라. 왜 그래 형님? 여자로 안 본다면서. 근데 불리긴 오빠라고 불리고 싶어? 민트랑 고수랑 오이랑 비비는 도시락 먹고 싶냐? 오빠 미안 내가 심했어요. 그렇겠지만 유리. 그 언니가 오빠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여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면요. 그냥 탈출하기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왜? 나처럼 여기가 좋아졌나? 저 같은 경우엔 바깥의 기억이 없거나 거짓이었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내 집처럼 편안하거든요.
참고로 유리한테는 구형 노트북 한 개 뺏기다시피 빌려주고 있다. 여기도 하고 싶은다. 같은 계좌로 활동하기 힘들어서 터구한 날 다시 충전해서 갖다 줘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치면은 아니면 뭐 이제 와서 그 사건을 봐도 소용이 없다거나. 뭐? 혹은 다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거나? 지금 꼴이 딱 그거잖아요. 내키지 않은 유학이나 이민 가기 전에 신변 정리한다면서 시간 끄는 거. 때 날짜 최대한 밑으로 미루는 그건가? 하지만 요즘에는 수수화 빌려서 쉽게 가기도 힘들던데. 결국 해야 할 일인 거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진 미뤄두고 싶은 거죠. 신하 씨는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권태기 왔을 때랑 똑같네요 뭐. 어떻게 얹었는데 넌 권태기 뜻을 뭐 알고 있지? 오빠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이대로 있길 바라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언니 쪽에서 신호를 주지 않을까요? 오빠 그런 거 캐치 잘하잖아. 눈깔 맞게 날 바라보는 유리. 얘 요즘 소통도 안 나. 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면 뭐예요 오빠? 언니랑 노는 거 싫어요? 완전 좋은데. 그럼 힘 빼고 예쁜 사랑해요. 뭐가 불만이람? 우리의 말은 상당히 지당하고 지금 시점에서 굳이 혜화 씨의 행동을 바꿔야 할 이유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대로면 탈출하기 전에 서로 손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너는 왜 다시 교복입냐? 내가 여기 학생 아닌 거 아는데 결국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긴 하겠다. 그냥 군대까지 다시 가면 필요가 있나? 저번 차임이 좀 예뻤다. 귀여웠다. 흥분하지 않지만 세상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있다면 후회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뭐 그리고 평소보다 늦게 이쪽 세계에 들어온 날 이젠 완전히 이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날 꼭 껴안고 잠시 누워 있는 혜아 씨는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한참 뒤척이다가 살짝 눈물을 닦더니 예 오늘 가자. 우비의 세계. 그런 나날이 갑자기 시작되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끝을 보였다. 탈출하자는 건가요? 저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나를 하고 힘이 빠진 듯한 혜아 씨는 부상은 좀 어때? 아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내 팔을 꼭 붙잡았다. 그동안 줄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혼이라도 이루셨습니까? 조금 더 아슬아슬할 때까지 있고 싶지만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정말로 내가 나쁜 생각을 할 것 같아. 어쩐지 쓸쓸한 표정은 뭔가 풍기는 것처럼 보였고 뭔가 결의란 것처럼 보였고 뭔가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 그냥 집어넣으세요. 두 번에서 나이프를 꺼내 내 목에 살짝 갖다 대는 혜아씨. 너무나도 무표정에 정말 아무런 기책도 자기도 없이 아무리 혜아씨 앞이라도 긴장이 풀렸다지만 차가운 검속이 닿을 때까진 말이 없는 반응이다. 진짜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그대로 쭉 하고 나이프를 닦아 나왔던 자리에 입을 맞추는 혜아씨. 내 얼굴 보면서 씩 웃는다. 그래서 나가는 거야. 이젠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칼로 협박하는데요. 어째 망설임이 사진 것 같은 모습은 좋지만 평소보다 이해하기 힘든 혜아씨였다. 입술을 닦았던 자리가 평소보다 뜨겁다. 아, 드디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전보다 더 편리한 물건으로 가득 찬 유리의 교실. 혜아씨에 비해서 요구를 참 당당하게 해오는 게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알기 쉬워서 다루기 편했다. 사람이 길을 가르쳐줬는데 늑장이나 부리고
뭐 이번엔 꼭 나가시길 빌게요. 아 그래서 말인데 무작정으로 잠시 와주지 않을래? 저쪽 세계에서 내가 물 뿌리고 드릴 테니까 그러면 네네, 물 뿌려 드릴게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갖다 준 매트에 앉아 내가 가져둔 이불을 덮고 내가 갖다 준 과자를 먹으며 내가 빌려준 노트북을 두들기만 할 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빠, 그 언니가 정말로 여기서 나가고 나면요, 응, 이쪽엔 자주 안 올 거예요? 그건 그때가 돼봐야지. 왜 아쉽냐? 아니요, 뭐 그때쯤 돼서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오빠는 도와주러 올 것 같아서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절대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는데. 바깥의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잃은 게 없으니까 그립지가 않은가 봐요. 좀 사회로 나갈 생각 좀 가져봐. 내가 언제까지 돌봐줘야 돼? 아무튼 오늘 잘 부탁한다. 네. 살짝 웃는 유리를 뒤로하고 혜아씨가 출발하기 위해 거울을 통과했다. 등 뒤에 유리가 계속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탈출하고 싶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게 오빠밖에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러 오겠죠. 몇 번의 실패해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오겠죠. 그러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인정하긴 싫지만 생각하는 게 똑같네. 아직까지 좋아해? 살짝 제가 한번 살짝 저번에 세계 한계점이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 그거나 큰 도로의 횡단보도. 다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뿌리자 아주 확실하게 운동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철바닥하고 넘어졌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양새. 눈화보로 처음에는 거울 속 크기가 보이다가 천천히 물이 차오도록 비온 세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울 반대편에 서부서 같은 각도에서 블럭라고 쓰여있는 뻑큐는 써있네? 씨씨 유시의 글씨다. 잘해줬네. 그거 보면 결국 유리는 단 한 번도 혜아씨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난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혜아씨는 이번에 나가면은 다시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썼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당하거나 해줘도 될까? 일단 혜아씨를 사출시키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본인은 싫다지만 결국에는 유리도 밖에 내보내게 될 거고 만날 수 있겠지. 준비 다 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힘이 빠진 듯한 나긋한 분장의 혜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몸 상태는 괜찮아. 드라마처럼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혜아씨가 살짝 참을 수 있어. 네가 손잡아주면. 네, 손을 아주 잡는 혜아씨. 잠시 그리고 있던 혜아씨는 내 손을 그대로 들어올려 수정하게 가슴하게 안았다. 정말 너무나게도 소중하게 대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후에 돌입합니다. 기대하세요. 네, 우비 녹았지 않았어요? 운동이 너머에 비를 오는 세계에 향해 손을 뻗는다. 그렇게 한계점을 넣는 감각을 의식하는 순간 가능하다면 영원히 이렇게 붙잡고 싶었어. 안데레는 저기 그 말이 들리는 것 같다. 그러지 않아서요? 그림자로 연기처럼 피어오는 경찰차가 가득했다. 흔히 보이는 승용차 모양이 경찰뿐만 아니라 스캅차 형태의 된 차량까지 가득. 사이버 종교 시설이 포위하고 있었다. 아, 그 이후의 일이구나. 표시대 안쪽에 데모 피켓과 현수막처럼 보이는 게 들어올려져 있었다. 종교의 자료 부정화. 여러분들. 아무튼 과거의 기억이 세상에 불과한 건 알아도 좀 적당하게 꺼려지는데 그 사이에 빨간 비옷을 입고 있는 검은 그림자.
지금까지 보았던 우비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건 누구야? 흥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상대하는 감각이었는데 이건 물러나. 하나씨? 시체랑은 대화하는 거 아니야. 예? 김작권이 우비가 내 얼굴을 그리고 혜아씨 얼굴을 보더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찢어진 것처럼 씩 웃었다. 그런가? 이제 너도 마치 대량의 노이즈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우비가 아닌 우비는 그렇게 그림자 사이로 사라졌고. 이제 와서 시간 끌 생각은 없어. 혜아씨? 빠르게 갈게. 같이 와줘. 예. 근데 뭘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혜아씨는 내 손을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래 생각했지만 내 눈에는 어쩐지 슬픈 것처럼 보였다. 근데 몰라도 엄마만큼 그래서 엄마만큼 그래가 있네요. 아 끝나간다 진짜. 응? 학교 세계에는 유리 생활 공간, 각종 푸시한 것들로 꽤나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다. 내가 갖다 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세계에 같이 찾아낸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아래쪽 쿠션은 체육 창고 꺼내온 매트로 되어 있다. 뭐야? 왜 그렇게 봐요? 풍경이었대. 이렇게 정말 편하게 굴러다니는 유리.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 보니 솔직하게 걱정되긴 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무서워! 꼰대질이야! 질이야. 가까이 오지 마요. 꼰대질 할 거면 돈 주고 하든가. 여기 10,000원. 아 그래.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자 유리는 내 앞에 대굴대굴 굴러와 눈을 치켜뜨고 바라봤다. 뭐예요? 왜 바로 찌그러져요? 평소 같으면 내가 갖다 준 도시락만 해도 얼마다 같은 소리 했을 것 같은데. 너 달려가는 건 사이로 복귀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 있는가 싶어서. 저기 오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된 와중에 사회복귀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괜찮아.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넌 할 수 있어. 네가 공부를. 아, 뭐예요? 징그럽게.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은근히 되게 친절. 오빠, 뭐? 내가 만만해요? 응. 아니 똑같이 그러셨어. 근데 하루 트레이닝인가? 요즘 날 전보다 더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무슨 삼촌이 조카 보듯. 알겠지. 그걸 만만하게 본다고 표현하냐?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랑 그 언니랑 우비 중에서 누가 제일 만만해요? 너요. 너무하네.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응? 형, 난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뭐 할 건데? 연예인? 아 서라. 오빠가 전에 그랬잖아요. 요즘 바깥에선 개인이 영상을 올려서 막. 그럼 춤이라도 춰야겠네. 오빠가 춤 가르쳐 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춤은 피지컬이 필요하잖아. 어? 운동하자. 아니, 잠깐만요, 오빠. 아 내가 이게 운동 루틴 잘 짜다니까. 내가 인쇄해온 종이 뭉치를 보고서 최대한 거리를 벌리는 유리. 아이, 미친. 오늘 왜 이래요? 갑자기 공부 얘기를 꺼내질 않나? 운동을 시키려 들질 않나? 되도 않게 격려를 하지 않나? 진짜로 꼰대 각성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막 신경 쓰는 척 해봤자. 오빠. 응? 갑자기 뭔가를 눈치챈 듯 유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뒤로 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할 때 정리하는 듯 했다. 보자, 이 정도로 태도 변화하는 건 알아내는구나. 이상한 환경에 처해서 그런지 넌 정말 충분히 알 수 있는 아이다. 눈물이라도 닦는 것처럼 얼굴을 훔치는 유리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뒤로 돌아서서 무관심한 듯 어떠한 듯 평소처럼 피치고 웃음을 말했다.
아, 드디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르쳐줬는데 늑장이나 부리고. 그래, 고맙다. 덕분에 걱정할 것 없이 다녀올 수 있게. 아무리 위험하다고 걱정되는 일이라도 아니 왜 말을 끊어요 중간에. 지금 게다가 이 뭐지 지금 살짝 컴퓨터가요 어제 아침부터 계속 틀어놔가지고요 제가 자꾸 버벅거리거든요. 되네. 내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밤새는데 종교 건물 정문이 아니라 한쪽 끄트머리에 담이 나 있는 부분은 넘어갔다. 한쪽에는 근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래요? 방금 납세다 납세! 숨겨진 지하 통로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냥 근자뿐이지였지만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까지 들어왔어? 사실은 거침없이 그걸 가로질렀다. 목표로 하는 곳은 평공대입니다. 그때야 비교적 생체가 있는 아무리 사건 주요 인물이 하나인 듯 그림자가 우리를 앞으로 가로막았다. 그 모두 사이에 귀신의 포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중앙에 강당 모여주세요. 거기 주스님 기적의 증명을 내가 어떻게 방법을 있지 생각하며 발바닥으로 물러가자 행아씨는 했구나. 살짝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에 다가가더니 어쩐지 껴안는 것처럼 그림자 허리에 손을 둘렀다. 순간 굳어지는 그림자. 허리 뒤로 들어있는 왼손은 그림자 반대편 소매를 쭉 하고 붙였더니 그리고 오른손이 죽였구나. 아래에서 위로 나이프를 꽂았다. 그림자가 순식간에 써졌지만 비명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늑고 아래에서 위로 양심없이 패를 떨어져 반복치는 그림자 얼굴을 짓밟는 향아씨.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그의 올대매 앞에 꽂은 그냥 완전 죽여버린다. 나이프 한 자루로 했다기에 너무 깔끔하게 축 늘어지는 그림자. 매치가 많이 나왔다. 향아씨는 어떤 강문도 없이 일어나서 나이프 옆으로 틀었다. 계속하자. 이제 나도 상황이 파악되었다. 향아씨 지금 무슨 이건 그냥 재현된 기억일 뿐 사람이 아니야. 살인이 아니니까 걱정 마. 향아씨 몸이 튀어나온 건 원피는 연기가 돼 사라졌다. 마치 나쁜 기억에 강제로 지우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아니요 그건 저한테 맡기셔도. 급하게 웃는 향아씨 내 얼굴 잡아당기며 땀을 붙잡았다. 고마워. 너라면 그럴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쩌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해봤자 시점이라는 일은 아무 영향도. 바뀌는 건 없지만 내 감정만큼은 확연하게 시원해질 거야. 다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야, 잠시 마스크를 벗는 향아씨.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오늘은 다치지 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대부분은 부정형인 검은금자들. 그 중에 확실하게 이목구비나 목적 도장에 들어있는 아마도 우비의 기억 속의 사건의 주요 인물. 향아씨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풀숲이나 벽 뒤에 적어 끌어. 혀를 한번 그리고 얼굴을 한번 밟고 목에 기도 쳐.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향아씨. 처음에는 원한에 튼 복수가 아닌가 생각도 있지만 향아씨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흥도 없었다. 청소하고 가는 것처럼 어찌어찌 물건 정리하는 것처럼 일하듯이 한 명 한 명 절단해 나갔다. 5번째 그림자의 기도를 절단하면서 큰 혈관을 건드린 한 향아씨. 검은 해체가 방동에 맞춰 찍찍하고 크게 삐져나오기 시작하자 몸들은 뒤집어 엎드리게 하더니 얼쩍
이거 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사람 죽이는 거까지 자세하게 표현하잖아. 왜 이래? 아니, 사람 아니긴 한데. 무서워? 아니요. 진짜 사람도 아닌데 뭐. 하지만 그 살인이나 복수가 아니라 마치 짐승을 도축하는 것처럼 가까운 힘이 가까운 것 같은데. 솔직히 어린애 있잖아요. 유치원생 갖다 이제 발로 때려가지고 피나게 때려가지고 죽이면은 짐승이지. 난 인간이라 생각 못하는데 그런 거. 야씨. 응? 흔들면 말해요. 아, 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꼭 하고 안기는 하씨.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비도요. 저기 오기 전에 거의 이제 죽었다시피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유리도 원래는 이제 학생복이 아니라 이제 병원복 입고 있었잖아요. 환자복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시한부 아니에요? 태연 씨는 함께 다른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되게 얼굴 가까이 있지만 기절 상태인. 가자. 시간 없어. 입술 닿는 일 없이 다시 냉정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 혜아 씨는 앞장서서 나가고 순간적으로 몇 발 정도 간격이 벌어졌다. 혜아 씨와 오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지? 마치 이 간격만큼 이 과거의 사건이 외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눈앞에서 꽤 이러해 보이는 가짜 살인을 목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관계에 돼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많은 김자가 모여있다. 역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분들, 명백하게 의심스러운데도 믿음이 잃지 않다는 부충한 친한 놈들, 내가 깨어있어 세상을 잘못되었다는 우울감을 느끼는 놈들. 얼핏 지난번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학생들로 이곳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임금 체불, 폭력 등의 사건을 고지하기 시작하자 특히 임금 체불에 관련된 조금씩 무쇠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문치 야 목소리 주인. 일단 참으세요, 혜영씨. 힘없는 발이 몇 명의 시도를 함께 별 크지 않는 간판을 가지고 전쟁에 올라왔다. 시도 중은 수척한 여인도 있었다. 연설이 시작됐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저주의 말과 너희들이 시험에 들었을 뿐이라는 개소리. 그리고 이 자리에 기적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외침. 꼭 부장님 혜아씨, 그때처럼 머리가 아파하는 모양이다. 나는 혜아씨를 감싸 안았다. 지금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저번에 우비가 이제 뚜까맣고 아이는 새빨갛게 변한 비옷에 감싸진 형체가 들어있어. 진짜 우비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 기억을 재현하고 있을 뿐이야.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떨리는 아씨 어깨를 어떻게든 분절시키려 한다. 힘없는 발이 기도를 올린다. 움직이도 못하는 소녀의 몇 번이고 흔들어댔다. 그게 얼마나 지났을까? 빨간 빛의 소녀가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기적이 일어났다며 소리 된다. 사실 당장 바깥의 느낌들에게 알려야 한다. 친구들이 또다시 한공을 내밀고 시간 여인은 초금러진 손을 안고 눈물을 내며 열심히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렸다. 자기가 때려서 혼자시킨 아이를 이제 다시 깨어날 때까지 흔들어 놓고 지금 그걸 부활이라고? 그 자리에 저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진위 여부 아볼 만큼 교육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초등학교만 정도만 나왔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지. 저기 편승해서 돈을 벌겠다고. 아씨가 금발 닿는 모습을 말고 그래서 좀 더 아파하는 모양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흔한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에 꺼낸 하나씩. 집중해. 이제부터가 진짜야. 일부 쉬고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이 아우성이 내려치고 긴급 집회 시작됐다. 그리고 우비는 상황이 들어지면서 그림자들이 지워가기 시작했다. 원래의 사건은 전원이 체포되고 우비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 하지만 저 트라우마가 그걸 틀어막고 있어서 다음 기억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이면 됐네. 그러면은 죽여버리자 그냥.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현아씨. 그걸 어떻게 바로 옆에 본 것처럼 알고 계시는 걸까? 며칠 동안 그럴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놀고 있는 거라도 의심한 나는 스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여기서 우비를 빼면 되는 겁니까? 응. 그건 이미 우비가 아니지만 잠들어 오면 확실하게 무력화되네요.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리고 현아씨? 내 방을 또 아까 이 사건에서 네가 관여할 자격이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아셨어? 현아씨는 마스크를 벗어 옆으로 던져버렸다. 난 네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행복해. 널 만난 이후로 매일매일이 더더욱. 현아씨.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거지? 예. 진짜 사랑해. 사랑합니다. 현아씨가 내게 헤드셋을 벌어주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 개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힘든 바른 신도와 경찰들을 포함해 그 주변 모든 기억을 지원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탈 여유가 없다. 현아씨가 내 등을 탁 하고 때린과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다. 그럴 근거를 보고도 자기 이득을 위해 막지 않는 놈들. 그저 믿는 자기인 깨어있다고 한성 지른 놈들. 자신만은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돈벌이를 위해 누구라도 협조하는 놈들. 전부 찾았다. 조금 바른 자기가 부순 아이의 기억 속에 끝없이 살아남아 이 과거에 갇히게 만들고 있었다. 실제로 아이가 입은 상처는 범인이 현실에서 체포되었던 사실 모두 치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 현재. 앞모습이 끊임없이 살아나 몇 번이고 발목을 잡는 끈적한 손. 발을 감으려는 촉수를 뛰어서 피한다. 삶의 팔과는 비교도 안 되는 리치야. 그들의 이 아슬아슬하게 파랗게 감싸는 것. 눈을 감아. 눈을 감으라고요? 감았다? 진짜 감았다고? 그대로 이건. 앞으로. 돌진했다. 뛰었다. 촉수가 바닥에 떼는 소리가 났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허리 숙이고 달려들어. 그 기분 나쁜 발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런 발. 가장 기본적인 더블렉 테이크다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슬링 기술 같아요. 아무런 대응하지 못했다. 유가 아무리 촉수가 많다고 해도 하체는 그냥 사람의 발이. 아니 애초에 그 촉수는 사람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것. 눈을 감채 만진 놈들의 얼굴은 한낱 인간이었다. 얼마나 따져서도 일반인보다 한참 이하. 애초에 남 위에 올라서 자격도 없었던, 남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았던 그냥 사기꾼. 그냥 남들보다 몇 배 더 이기적이었을 뿐 밑바닥. 전자신이 파운딩 시작했다. 애초에 인간다운 표정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얼굴이 이겼다. 마음에 박힌 커다란 가시가 고픈 것처럼 사라졌다. 현아씨는 그 모습을 눈을 돌리지 않고 보고 있었다. 웬 정말 준비가 되게 늦는 듯했다. 현아씨 우리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제 우비는 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사실은 이걸 보고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걸까? 피 묻은 발은 마지막 조각을 짚는 채 잘 일어났다. 우비는 있지도 않은 피 묻은 발을 향해 기도만 올리는 수척한 여인의 관객이 있었다. 누구야? 돌아가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 얻는 우비는 그저 새까맣게 어둠만 가지고 활짝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았다. 내 손을 맞잡은 우비가 사라지고 수척한 여인도 사라지고 사방에 도망치던 검은 그림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간 눈앞에 밝은빛이 나타났다. 했겠죠. 난 현실을 돌아봤다. 가자. 현실은 손을 꼭 잡고 그 빛 너머로 걸어갔다. 손은 영원히 놓고 싶지 않았다. 근데 우비는 어떻게 됐는데? 진짜 우비는 어디 갔는데? 그렇다면 아마 제거하면서네 크리처를 제거하면서 도착을 하네요. 이걸 가능해 제거가? 아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야? 이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개 좋은데? 아 제거 제가 안 되는데요. 그만 내리고 이거. 야야야. 아이고 죽었다. 아 처음으로 죽었다. 처음으로 죽었는데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빡센데? 아 처음 아닌가? 아 대놓고 오잖아 앞으로. 여기 끝까지 따라오네. 막다른 길. 위에부터 갑시다. 뒤를 보니까 파편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는 게 서페스 서브스토리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이 막힌 꽃이네. 선생님. 아 오케이. 아 처치하는 게 이 뜻이었구나. 이겼네 한 마리. 안 나가졌구나. 그냥 이상한 데 걸렸어. 여기 그쪽이구나. 뭔가 통로가 두 개 있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것 같은데. 부동문 열렸네요. 어허. 잘못 왔다 길. 야야야야.
아 걸렸어. 아 이게 풀이 의외로 이제 살짝 이상하게 보니까 잘 헷갈린다 길이. 아 그냥 여기서 죽이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 왜 안 와? 원래 잠깐 길 잊어버렸어 진짜. 아 길치 진짜. 왜 자꾸 걸리냐? 살짝 발에 구멍 왜 있나 는 거야? 이거 이런 연출 없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하지 마세요. 걸려요.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그만 좀 나와. 네. 검은 발이란 거잖아.
저 발음 안 왔어. 오, 웃기다, 저 발음. 맞지, 맞지. 나이스! 완전 좋아요. 음? 얼빠. 나 말하네. 근데 우빈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이. 저번에 녹았어, 저번에. 아마 이거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은데. 에피소드 9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옥상으로부터 본 세계의 모습은 이전과는 제법 달라져 있었다. 물론 하늘에서 불만 가득하고 우주에서 어쩐지 맑아진 기분이다. 이러고 보니 현씨가 있었다. 나도 갑작스럽게 옥상 이동해서 당한 뒤를 들어버리 도망가다가 짝 웃으면서 팔을 벌리자. 이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 품에 뛰어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내 목을 끌어들여 입술을 겹쳤다. 염장질 진짜. 이제마다 따뜻한 혀시 입은 한동안 날려주지 못하다가 뒤를 빼더니 쫓아오면서 내 입술을 핥았다. 왜? 놀랐어? 놀리는 표정으로 빠진 혀시. 내 허리를 감싸고 난 다른 판으로 머리를 멍치게 끼고 눌렀다. 잠깐만. 싫어요? 아니, 나는 혀시 좀 아닌 것 같아. 칼 들고 다니는 게 좀 아니었어요. 아, 칼을 왜 들고 다녀? 나아가듯이 내 몸을 두드리다가 점점 기세가 약해지더니 힘은 풀리는 것처럼 팔을 떨어뜨리는 혀시. 일단 내 허리를 감싸고 안아왔다. 한참을 얽힌고 있어 같다. 야, 야. 네. 아니, 네. 이러다 진짜로 못 참게 되니까. 갈 때까지 가버리긴. 평소엔 처연 아저씨던데 이럴 때 따뜻하시네요. 야, 혜원 씨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번 꼭 껴안아서 놓아주고 있었다. 딱 삐진 표정으로 내 팔을 잡아당겨 안 드는 혜원. 부드러 떨어지지 않는다. 제 거면 알면서 왜 공격하셨어요? 갑자기 외로워져서. 너도 똑같은 생각한 거 아냐? 너무 슬픈 걸 봤으니까. 하는 게 다 비슷하죠. 사실도 나와 같은 걸 본 모양이다.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절망뿐이었던 그런 우비의 각오. 서로 어색해서 말이 없어진다. 살짝 얼머무리기 위해 혜아 씨에게 희술 한 병 내밀었다. 고마워. 뭘요? 이제 와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건지. 한 모금 정도 물 마시는 혜아 씨. 세상 정말로 안다운 사람이 느꼈다. 제가 돌려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결국 이가 왜했던 걸까요? 실제로 버tin 눈인 아무리 영향을 끼치 못하더라도 그려주는 거 납득이 안 가? 글쎄요. 그때의 갈 리가 없다. 그래도 일단 혜아 씨를 탈출시켜드린다는 목적은 달성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알아볼까 생각해요. 산 끝에 엘리베이터를 본다. 지금까지와는 명백하게 다른 모습이 빛이 자리하고 있다.
달라졌지만 저것이야말로 현아씨가 돌아왔던 입구이고 이제 이곳에 나갈 수 있다고 그는 확실히 들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도 현아씨는 내 팔을 꼭 껴안고 있었다. 유혹하다기보다는 어째 놓치지 않겠다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온다. 어쩐지 지금이랑 지난번이랑 비슷하네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쪽 세계 완전히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말이지. 현아씨가 날 올려봤다. 넌 여기 계속 들어올 거잖아. 유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지금 나가면 제일 행복한 결말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는 것이 행복의 속도가 되지 않는다. 딱 좋은 만큼만 알고 나가는 것도 좋을 때가 있다. 정말로 안정적으로 행복해지는 것만으로 목표를 한다면은 삶은 그렇게 타협하는 거고 그게 어른 된다는 것이겠지. 끔찍한 일이었지만 하나씨 응?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출구 안 보여? 당연하잖아. 저 말고 현아씨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아씨를 데리고 나가면은 현아씨 모든 면이 부러지는 거 없이 완벽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표현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나가서 생각하자. 응? 줄곧 밤만 되면 너만 혼자 돌려보냈잖아. 오늘은 처음으로 같이 돌아오는 건가요? 흠. 쓸 게 없는 현아씨 계속 팔짱 끼고서 날 잡아당긴다. 엘리베이터. 현아씨의 저 말만큼은 분명 진심이었다. 이제 돌아가면은 나만은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도 현아씨는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현아씨가 가장 원하는 결말이고 천만경련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데에서는 더 나은 멈청한 데 서툴고 그저 엄청 투숙인 그녀의 마지막 것. 빛난 출구에서 손을 놨다. 낯익은 도심 공기와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소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이제 통과하면 완전히 평범한 일상에 돌아가며 자신이 쪽색에 돌아와서 없다는 직감이 든다. 나는 모든 것의 진실을 억지로 끄집어냈다. 어쩐지 한번 나갔다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아마 나간 후에는 꿈이라도 꾼 것처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졌겠지.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지금? 좀 크게 했다. 그래서 가라. 이대로 나가면 난 돌아갈 수 있어. 모든 세상과 내장 속에 다 뒤져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충분히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가자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출구는 작동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나 내 방 같은 다른 출구가 똑같다. 내가 스스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고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난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이다. 현씨는 여유 없이 강하게 잡아당겼다. 야! 엘리베이터에서 멀어지도록 옥상 저편을 질질 끄고 갔다. 잠깐만! 나 아파! 대체 왜 이래! 배터를 뿌리치고 간격을 벌린 현아씨. 살짝 해내는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현아씨는 내 눈을 보고 표정을 굳혀갔다. 천천히 뭔가를 천연한 표정을 바꾸면서 딱 웃었다. 현아씨. 안에 보이는 현아씨. 지금부터 현아씨한테 질문할 겁니다. 대답하고 싶은 대로 대답하세요. 고개를 푹 숙이는 현아씨. 거짓말하셔도 됩니다. 거짓말로 전부 오해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시고 그냥 현실 세계 버리셔도 됩니다. 현아씨가 정말 그렇게 바란다면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현아씨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개미 불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현아씨 그래도 망설이지 않는다. 난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이쪽 세계에 돌아올 수 없고
사실은 영원히 이쪽 세계에 탈출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저한테 구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계신 거죠? 신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긴 숨을 들어 마시고 역시 조금도 돌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구나. 해볼까요? 일단 그 목소리는 너무나 누가 포기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더 있지? 눈치챘으면서 말 안 하고 있던 거. 네. 전부 말해볼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죄송하다고 말하고 출구 특가에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다 속은 게 아니라 정말 원래 세계 돌아가 소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은 잊혀가는 기억들을 마지막으로 지나간 꿈과 같은 세계입니다. 이곳을 넘어 거울 넘어 그 뒤에 있는 어딘가로 사진 것들 모두가 거기로 가요. 사실은 현아 씨는 처음부터 정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비와 유리는 역시 당신은 혼임을 다해 잊어버린 과거의 자신이에요. 현아 씨가 되게 바로 앞에 있었다. 떨린 손은 내 몸에 다시 키스한 것처럼 얼굴 끌어내리더니 한동안 역시 그 눈이구나. 진짜로 미친 것 같은 눈. 알아? 나 줄곧 네 그런 눈에 반해 있었어.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현아 씨가 웃었다. 을 깍 집었다. 누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 과거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자기 행동이 지금과 가치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때의 나와 지금 땀이 불어와 현아 씨 머리가 흔들렸다. 머리가 가까워져 마치 내 손을 붙잡는 것처럼 힐감아온다. 어느새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한 하늘. 수많은 구름이 마치 살아있는 것 생명처럼 흠칫거린다. 손 뜨게 돌아간다. 어떻게 전부 알았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때문에 나실 겁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뿐이야.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덧없는 웃음. 현자가는 하는 것 같아. 우비 경우에는 현아 씨가 겹치는 말벗이 있었습니다. 싫어! 이거 말이야? 완전히 고친 줄 알았는데 졸리면 나오나 봐.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현아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땀 잡아당기는 버릇도 같았고 애초에 어리단 걸 감안하면 생긴 것도 성이 비슷해요. 1년쯤 잘 키우면 현아 씨가 될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잖아. 이혼 세계에서 괴물 만난다고 무전했을 때 현아 씨는 즉시 그게 우비인 걸 눈치채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 디테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괴물이라고 하면 피부도 만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를 찾아 바로 자신이니까 마음을 잘 알겠죠.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 애도 나인데. 흡사하게 많은 현아 씨. 우비에게 나를 자꾸 우비나 이 세계에 보내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면 유리는? 걔는 나랑 닮았다기엔 무리수가 있지 않아? 눈색부터 다른데. 별로.
유리는 클래렌츠였습니다. 유리를 속이기 위해 신문과 함께 세팅한 거죠. 어떻게 착용하는 버릇을 들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확신한 거야? 혜아 씨는 제게 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비를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 빨간 옷? 교복이 아니라? 알고 있었구나. 교복이 아니냐고 되물으셨죠. 이전부터 유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전부 기억해줬구나. 너무 기뻐. 혜아 씨가 따뜻하게 웃었다. 너 어느 때보다 내 얼굴을 몸짓을 하나하나 새기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건 그냥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거기서 더 모험을 반복하고 세계 구조가 파악되면서 그거랑 엮여서 결론이 이 세계가 어떤데? 몸의 움직임이 이롭다. 이 세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문 정도가 아니라 오직 저랑 혜아씨 둘뿐이란 거죠. 한계점에 관한 혜아씨 설명은 대부분 진실이지만 들어온 사람들로 테스트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미안해. 기대할 수 있는 사과는 혜아씨가 내게 노골적인 거짓말했던 안 됐던 데였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설명할 강도가 심지어는 혜아씨가 원래 어떤 원리로 이쪽에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들어섰는지 몰라요.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돌아와서 얻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나 이곳에 가장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하는 제가 아닌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말씀은 막지 않는 얘기가 아니기. 혜아씨가 마음만 먹으면 저를 그런 방식으로 돌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식하는 말씀이죠. 좀 살짝 좀 졸려가지고 머리가 좀 띵하다. 근데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피로감이 확 몰려온다. 까치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꼬시며 미소를 지었다. 선이 내 얼굴을 떠준다. 심했어야 되는데 어저께부터 앉아가지고 이 세계가 확실한 역할. 무슨 역할? 2차 세계 정보가 파기된 우리는 세계 여기를 꿈과 가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닌 거네요. 꿈이랑 일종의 망각 작용한다. 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메인터넷을 이 세상에도 그 중심에 이루어지는 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그건 세상의 꿈이다. 검은 것들은 완전히 잊혀지고 파괴되는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파괴되는 예상 사람들과 비슷한 실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을수록 형태가 녹아내린다. 네, 저 너머 어디론가 사라지는 잊혀진 것들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 대답이에요.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너머로 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비랑 유리는 현실에 잊혀진 시간이 지나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해가 있는 그런 옛날의 현실입니다. 전부 좋아해줘서 정말 기뻤어. 현실은 꿈꾸듯이 말했다. 우리는 그런 끔찍한 과거를 잊고 싶다 했던 결과죠.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고 그런 갈라진 것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쪽 세계의 시스템을 완벽히 파악하고 본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기억만 잘라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드셨죠. 이 혜아씨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위해 거울면에 순간을 잊혀진 기억들은 우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되었다. 미지적인 내가 왜 그 애를 만들어냈는지는 짐작하고 있어? 이곳에 붙잡혀 있는 거나 혜아씨니까요. 다른 사람을 분리해낸 유리라면 탈출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탈출하고 싶었는데 자기 온전한 자기는 탈출 못하기 때문에 인격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기억도 이제 지은 것처럼 이제 이거 분리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만들어진 분명 목적 이쪽의 사출이었다. 나라고 하는 자각을 지우고 다른 이름까지 만들어줬는데도 탈출시키지 못했어.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지. 그 애는 나가려고 할 때마다 완전히 사라질 뻔했으니까. 몇 번 정도 쓰러졌다 깨어났더니 옆에 신문 기사가 있었죠. 가출하려는 건 자꾸 하지 그러니까 가짜의 신문 기사 넣어가지고 못 나가게끔 했네. 다른 자신이 되었다 해도 그건 깨어나는 순간에 사라진다. 유리는 애초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죽였던 겁니다. 사토시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바깥에서 잊혀져 들어온 사건 하나를 적당히 쓴 거야. 어차피 못 나갈 거라면 그러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양치가 안 손으로 머리카락 쓸었다. 하기보다는 어쨌든 슬픈 듯이. 공소에 약간 위압감이 느낀다. 다른 사람 기준으로 다가 분리되어 버렸다네. 내보낸다 해도 결국 현실에 본인 의지가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런 소용이. 아니, 차라리 그 편이 나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만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 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어쩜 물과 같은 여신 듯이 그리고 다시 내 쪽을 봤을 땐 아까 전처럼 여유로운 얼굴이 돌아와 있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 나는 왜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걸까? 비온 날 새벽. 원래 말려고 하셨던 비는 고작 알아버린 거지. 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비온 세계 입구는 단 한 군데라도 막혀버린다. 그곳에 통과는 모든 입구가 막혀버린단 말이죠. 제가 멋대로 하는 오해는 평생에서 뿐인데 실제로 하시는 말씀은 그랬을 겁니다. 자신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비온 세계에서 얻어야 했던 파편 중 탈출할 때 가장 필요한 기억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되찾을 수 없으니까. 뜻이 가려져버린 동일인물한 것 전체를 깔면 떠올릴 만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 눈치챌 이유가 다른 데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치 꿈속에서 들어간 것 같은 절대로 내가 우비야? 나는 기억이 어떤데야. 내가 저걸 왜 갈고 있는 거지? 위압감 있는 내 왼손을 꼭 쥐는다. 어쩌? 제가 벌써 쳤다. 우비의 세계에서 파출에 실패했던 순간 사실은 그 끔찍한 과거를 떠올리면서 절망했던 게 아닙니까? 파출하려면 반드시 되찾아야 했던 기억이 아마도 이 세계에 돌아왔는데 가장 큰 그냥 기억이 하자 되찾을 수 없게 됐다. 맨 처음에 제가 도와주러 갔을 때 진작 하고 계셨죠. 이전에 혼자 우비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 포기했을 때 돌아왔을 때는 같은 이유로 돌아왔을 테니까. 확신까지는 못할 정도였지만 말이야. 지금 바람이 영 안 좋아가지고 딱히 자기가 든다. 이제 와서 바람이 쓰레기. 좀 잔올 걸. 결국은 그 예상이 맞았지만 처음부터 늦었다고 진작하셨다면은 왜 제게 탈출을 부탁했던 거야? 그것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네가 의무감 때문에라도 와줄 테니까. 예? 네? 대문과 같은 거 그거입니까? 제가 현실로 도와줄 수 있어서 계속 이쪽에 찾아와 주지 않을까요? 글쎄,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 말입니까? 나 원래 세계가 별로 그립지 않아. 지금 상황에 다시 나가봤자 대체 무슨 수로 적응하겠어? 아니 그럼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었던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나가려던 목적 자체가 너였어. 제가 이곳에 오게 돼서 함께 있다 보니 밖에 나가고 싶어지셨단 겁니까? 아니라니까.
대체 지금 혜아 씨가 아까 말했잖아. 처음부터라고. 이게 무슨 말을 하서 그러지? 네가 이쪽 세계에 와서 내게 구해지기 한참 전부터 난 이미 널 알았고 네가 좋았어. 누구에게도 주기 싫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로? 얀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너였다. 항상 너였다. 뭔가 사연 들어봐야지 알죠. 노을조차 사라진 어둠이 깔리고 시작한 하늘을 안에 혜아 씨가 기지개를 펴기만 날 들어봤다. 50점이야. 내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자기 상황은 모르고 있구나. 아니 저기 저를 도대체 왜? 네가 전혀 모르는 사실 하나 가르쳐 줄까? 예? 혜아 씨가 그런 말했다. 이쪽 세계에는 말이야. 너의 내면을 반영한 세계도 생겨나곤 했어. 제 방 모양 생기 많은 겁니까?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많이. 잠들었을 때만 볼 수 있었어. 어떻게 하게 됐다. 우린 이 꿈속이나 다름없는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 넌 바깥의 물건도 일부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곳으로 들어오던 순간에 기억이라는 정보와 현실의 육체가 일종의 혼선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해. 이 세상이 꿈과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내였던가 게임이었던가 현실은. 우린 그게 섞여버린 단 둘뿐인 인간인 거야. 아, 대체 왜 제가 섞여버린 겁니까? 글쎄,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지? 사고? 차 사고? 아마도 없어져서 문제되고 있는 기억이란 게 그거 아닐까? 내 잘못이었군요. 원래 이곳은 구체적인 디테일을 띠는 세상이 아니야. 태초엔 빛도 없었다잖아? 굉장히 어두웠거든. 그냥 사라진 정보가 파기될 뿐인 현상에 불과했지. 아니 백일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호경의 그림이 그리듯이 흉곽을 움직이는 혜아씨 설명해 줄 종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쉬웠는데 그게 내 기억을 토대로 구체화되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고, 그 순간을 공유한 너도 비슷한 일이 가능해졌던 거야. 들어올 계기가 없었던 것뿐이지. 백이라니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다 생각할 정도 거대한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건가? 아니, 정확히 알면서도 도망치고 싶다가 아니라 펼치고 싶다는 감정이. 그래서 이곳에는 너의 내면을 반영한 세계도 생겨나게 됐어. 이곳으로 오는 꿈 같은 거 꾼 적은 없어? 꿈을 거의 구현 못하는 편입니다. 아쉽네. 그건 정말 아쉬워. 혜아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너의 세계는 내 안에는 없는 너무나 따뜻한 세계더라. 네가 보는 것, 네가 느끼는 것, 네가 사는 것, 전부 좋았어. 자주 이상한 짓도 했지만 이상한 짓 하시니 그거 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저 프라이버시 있는 거예요? 혜아씨 말 꺼서 죄송한데 저 지금 되게 진지하게 화내고 있는. 운동기구 좀 줄이라는 거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 방을 보고 시작했던 게 기억난다. 우리도 혜아씨도 일부니까 그럼 내가 담당. 이게 뭘 그렇게 잘 아신다고 그런 줄까?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고요. 이 세상에 모든 내면을 숨기는 것 없이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존재할까? 본다고 해도 그걸 추억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능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서로만 가능해. 너의 내면을 보고 내게 생긴 마음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 내면만 보고. 그럼 혜아씨가 되게 어디가 괜찮아 보이십니까? 내면 세계.
아니 하지 마시고요. 이거 했던 얘기구나. 이게 진심이었단 말일까? 은근히 허당기가 많은 혜화씨. 혜화씨가 내게 행동과 친이만큼은 절대 잘 읽어냈던 것 떠올린다. 그럼 혜화씨는 지난 10년간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나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던 거겠지. 내가 잊어버릴거나 그냥 지나친 요소까지 전부 흡수해서. 글쎄, 취향이 다른 사람이라면 싫어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게 너무 좋았고, 그건 아마 우리 세계가 섞일 수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분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서로 잘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혜화씨가 너무나도 순수하게 웃다가 뚝 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따뜻함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된 거야. 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 알아버렸어. 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전 여친? 하고. 아무 말도 안 써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밤새 고민하고, 안전에 맞네요. 전화를 기다리고, 함께 웃고 쓰다듬고 안고. 야 이제 세상에서 남자라기보다 이제 인물이 얘밖에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사랑이라고 느낀 거 아니야 그냥? 더 맞아? 이상 그 온기는 날 위한 게 아니었던 거지. 모르겠네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이곳에 갇혀 있을 뿐인데. 하지만 그래도 난 포기하기 싫었어. 네가 주는 온기가 너무나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었어.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씨? 혜화씨가 기쁘게 말했다. 선택할 정도로. 네 세계에서 잊혀진 감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사랑이 잊혀지고 있다는 건 그 감정이 곧 사라진다는 거잖아? 사랑이 끝나간다는 거잖아. 하지만 정작 너는 그걸 모르겠지. 그 초반에 혹시 그 전 여친 얼굴 나왔던 거 그거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며 따뜻하게 대하겠지. 언제까지나 넌 그런 애니까.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구해야 한다고. 엄마랑 달리 이번엔 구할 수 있다고. 혜화씨 뭔가 뚝 끊어진 것처럼 안 돼. 그 가늘고 길게 이어나가던 감정을 단숨에 완전히 끊어지게 해줬어. 꿈에서? 그렇게 했더니 네가 정말로 여기 오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야 이제 주인공 꿈 꿨을 때 이제 여자친구 헤어져라 대충 그런 암시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꿈이 서로 겹치니까. 운동에 있었던 거대한 머리. 뭔가 이어진 기억이다. 얼굴은 헤어진 사람들과 삶에 대한 내 마음이었구나. 이제 공포스럽다는 사실에 당시 내 상태가 마주 이미 비틀어져 버린 감정이긴 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서로 되게 안 맞다. 그대로 있었다면 피자 고생이었을 것이고 어차피 혜화씨의 탓으로 헤어진 건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혜화씨가 상처받는 것 같아. 되게 슬펐다. 내가 한동안 딴짓만 했을 때가 있지. 네. 넌 그 행동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그냥 늑장 부렸던 거야. 한 개까지 마지막까지 너랑 있고 싶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린 그 순간 혜화씨에게 있어 누구라도 더 오래 있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대로 축으로 통과했다면 나는 못 나갔을 거야. 이곳에 온 원인이 된 가장 중요한 기억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리고 너는 그대로 혼자 나가서
다시는 못 들어오고 이곳에서의 기억도 전부 잊어버렸겠지. 사실 못 돌아온다는 건 진짜겠지만 기억이 다 사라졌다는 건 정말이었나? 현아 씨가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계속 찾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까지나? 이렇게 찾겠다 말했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너를 찾아올까? 그게 괴로워가지고 보내려 했구나. 이런 화상이나 다름없는 세계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게 되면? 크게 다쳐서 못 움직이게 되면? 바깥에서 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그래도 계속 찾아올 수 있을까? 남주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언젠가 떠날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그냥 자기 손으로 보낸다 그런 느낌이었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넌 찾아오겠지. 그런데 그럼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게 그걸 강요할 자격은 없어. 야,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네가 떠나버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여기 오고 싶지 않게 되어버린 네가 의무적으로 참아내면서 그러고도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였어. 네가 그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것만은 싫어. 명한 건 없다고 말했다. 현아 씨 많이 따라옵니다. 이게 오냐 마느냐 현아 씨 압박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건 현아 씨가 탈출한 후에 미뤘다. 하지만 탈출했었다면은 10년 후에도 이 가능이 묻어지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행동이 변하지 않는 자신이 있지만 감정만은. 그러니까 널 가장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행복한 결말인 것처럼 말해주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뿐이야. 정말로 그뿐. 현아 씨의 목소리는 그 어제보다 슬펐다. 라이브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현아 씨는 돌아갈 수 없는, 나만이 돌아갈 수 있는 출구. 현아 씨. 이제 알고 싶은 건 전부 알았지? 잠깐만요. 가. 시간이 많이 늦었어.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이걸로 맞짱하면 최대한 오래. 어서 가! 자정 지나기 전에! 내 결심 변하기 전에! 현아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부렸다. 웃고 있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다. 혼자는 안 갑니다. 병원 살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봤잖아! 숨지 마.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어? 지금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현아 씨가 나를 꺼낸다. 내게 겨눈다. 현아 씨. 지금 현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이대로 널 보내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하지만 보내줘야만 하니까 그럼 널 조금만 잘라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걸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어. 네가 처음으로 여기 다시 왔을 때도 겨우 참고 보내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 기억나? 이쪽 세계에 처음 들어오던 그날 현아 씨는 나를 바라보냈다. 그때는 평소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거짓말인 걸 안다. 현아 씨가 나를 무리해서라도 돌려보내던 이유는 내게 나이프를 들이댔다가 뭔가 참듯이 해소했던 현아 씨. 날 탈출시키는 내내 왠지 모르게 내 손목을 매만지는 현아 씨. 잘라내려고. 손목 자르려고 했던 거야? 그때 내가 돌아올 줄 몰랐으니까. 그대로 완전히 가버릴 줄 알았으니까. 잘라서 보고 싶었던 거. 하지만 그거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어서! 혼자는 안 갑니다.
숨어가시는 거든 제가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보세요. 야, 현씨는 오히려 다가섰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는 현아씨. 잠깐만요, 누가 못해요? 현씨가 정말로 되게 상처 입힌 적이 있긴 합니까? 많잖아. 많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수준인 건 없었습니다. 현씨가 어깨를 끌어당겼다. 뼈를 떨리고 있었다. 내가 살짝 다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던 걱정스러운 누나가 선생님. 지난번에 말했죠, 현아씨. 현아씨가 나갈 수 없어도 언니 곁에 같이 갇혀 있더라도 저는 계속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느끼고 있었다. 자, 오늘 좀 쉬세요. 이렇게 입고 싶어 했던 가구를 진짜 보셨잖아요. 자, 정신으로 내려가서 야, 현씨가 내 손을 붙잡았다. 현아씨? 어디선가 나한테 보는 현아씨. 어깨가 축 처져 있다. 그럼 지금 안 돌아가는 걸 선택하는 거구나. 네, 그야. 마지막 기회였는데. 현아씨가 어깨를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 돼. 안 되는데. 나 정말로 참아서 겨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걸 선택해버렸구나. 그렇구나. 현아씨? 미안해. 붙잡을게.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현아씨. 어쩌면 평소보다 전혀 다른 목소리 톤이었다. 연기하다는 것 같은. 설마 붙잡다뇨. 내가 영원히 같이 있어달라고 해도 너는 그럴 수 없어. 너의 세계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걸. 현아씨는 말을 내게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혼자서 생각하는 걸 뭐지 말려 꺼내는 것처럼 선택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참았다고 생각해? 언제라도 몇 번이고 단 한순간도 널 붙잡아버리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현아씨. 그런데 지금 이러기야? 그 모든 걸 참아내고 널 보내려 했는데도 이렇게 잡혀주는 거구나. 현아씨가 고개를 들었다. 살짝 웃고 있었다. 그 모습 방금 전까지 느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너무나 맑아서 선택하기까지 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붙였다뇨. 참고 있었다니. 이렇게 대체. 야, 네. 나 예쁘지? 진짜 당연한 왜 물으세요? 너한테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예뻐? 현아씨? 현아씨가 내 손을 잡아서 자신이 가슴팍에 끌어갔다. 잠깐. 뭐가 되는 걸까? 지금 이쪽으로 갈 분위기가 아니야. 그거 알아? 현아씨가 그런지 미소를 지면서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던데 사실은 다 알거든? 이쪽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더더욱 모를 수가 없어. 네가 어딜 보고 있든 나는 네 시선을 보고 있으니까. 현아씨가 내게 입을 가까이 가져왔다. 현아씨는 낮은 체온에서 생각할 수 없는 따뜻한 숨결이 귀를 간지렸다. 현아씨의 목소리가 감미롭게 하지만 산뜻하게 귓가를 울렸다. 지난번 너희 집에서 내가 노골적으로 유혹했을 때 내가 무서워한다는 걸 눈치채고 너는 참아냈지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현아씨가 위험할 정도로 위험하게 날. 사람은 사람을
그러면 지금은 어때? 탈출할 때까지 참겠다고 했지? 내가 영원히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지금도 참을 수 있어? 현씨가 내게 안겼다. 까치발을 들고 내게 얼굴 가까이 했다. 어때? 눈은 지금까지 현씨 어떤 키스 했을 때보다도 끝없이 흐려져 있었다. 현씨 뭐가 목적입니까? 난 참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안 가졌어. 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치고 있다. 다만 상의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너무 달랐다. 어떻게든 머릿속에 다잡는다. 지금 전 당신의 유리와 동일이라는 걸 압니다. 같은 활동을 할 때도 떨어지고 싶으세요? 잊어버릴 수 있게 부숴달라는 겁니까? 하지만 넌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걸. 그러니까 심한데. 언젠가 반드시 내 손을 벗어나 도망칠 거야. 그럼 난 다시 혼자가 돼. 아까보다 논리가 엉망진창이에요, 현씨. 현씨 답지 않습니다. 현씨가 현씨가 내게 내 멱살 잡아당겼다. 바로 얼굴 앞에 있다. 우비도 유리도 나 자신을 몇 번이고 잘라내봐도 혼자는 혼자였어.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둘이잖아. 현씨 좀 차리세요. 미쳤나봐. 지금 현씨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이 미안해. 미쳤나봐. 이것도 나야. 우비와 유리처럼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널 강제로 붙잡는 이런 나도 현아야. 바지가 부서질 듯이 미소지었다. 야, 자기야. 정말로 날 사랑해? 물론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나까지. 생각보다 미쳤나봐 주인공. 다만 지금 정신 좀 차립시다. 잡았다. 신중하게 안팎에 들어갔다. 일단 현씨를 제 앞에서 진정시킬 수밖에 없다. 현씨를 팰 수 있냐는 유리의 말이 떠오른다. 때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있다. 현씨는 아, 자정이네. 그런 말을 했고 같이 정체가 들린다. 무너진 건물도 어두운 하늘도 밝은 바닥도 꿈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눈이 대신 지나고 있었으니 그 하늘에서 바로 여기까지 얼마나 넓게 멀리 펼쳐졌는지 알 수 없고 거대한 눈. 마치 태양 그 자체만큼 거대한 누군가가 저편에서 얼굴을 딱 대고 내다보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눈 하늘 전체가 눈. 그 거대한 동공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래 거대한 분과도 있었다. 그런 건물을 거대한 손이 움켜쥐었다. 멀리서 지나가던 이 거대한 뭔가는 하나씨야 설마? 뭐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세계 그 자체.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그저 모든 걸 완전히 망각시키기만 하던 개념. 그리고 이젠 내 심상대로 변해버린 이곳을 이 모습대로 유지시키는 존재. 그래서 복구하시던데 그런 편 좋아. 갑자기? 중이병 표현?
세상의 꿈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저것이 계속 유지시키고 있던 거야. 아무것도 없는 개념에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마 자정 이후에는 어때? 아직도 내가 좋아? 현씨가 웃으면서 말해. 이를 잡고 싶은 것도 괜찮다고 잠깐 생각했을 정도요. 사랑해. 어차피 될 거지만. 그래서 웃으며 대답하면서 현수봉을 집어들었다. 눈감만큼 포기할 생각도 없었고 혜아씨가 서투는 게 너무 귀여웠으니까. 아 그거야 설마? 이제 미친 척하면은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 도망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게잖아요. 저거 그냥 물병에서 이제 그 바닥에 물 뿌려가지고 다른 세계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다음에 아마 마지막이거든. 다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하고요. 파편이 더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로 해가지고 많이 왔거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